충청도 어느 고을에 이찬봉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외동아들이 있었죠. 마침 외동아들 이민재 도령이 모래집을 짓고 있네요. 집안 노비딸 순심이와 소꿉놀이를 하는군요. 순심아, 내가 만든 집이 내 거보다 멋지다. 아닙니다. 도련님이 만든 집이 더 이쁩니다. 순심아, 나중에 우리 혼인해서 이 집에서 살까? 네? 두 아이는 신분의 차이가 났지만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지내며 자랐습니다. 한편 이도령은 머리가 매우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은 문장은 바로 외웠고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자활, 망담, 피단, 미시, 기장. 다른 이의 단점을 입에 담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너무 믿지 마라. 신사, 갑오, 기호, 날량. 믿었던 장점이 뒤집힐 수 있고 다른 사람 기량은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비 순심이는 가끔 이도령이 글 읽는 소리를 엿듣곤 했습니다. 노비라서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순심이는 이도령이 읽은 문장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자활, 망담, 피단, 미시, 기장. 다른 이의 단점을 입에 담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너무 믿지 마라. 신사, 가복, 기옥, 날량. 믿었던 장점이 뒤집힐 수 있고 다른 사람 기량은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와, 순심아, 대단하다. 글을 다 외우는구나. 도련님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해 본 것입니다. 그래, 신기하네. 그럼 글도 써볼래? 그래도 돼요? 이도령은 총명한 순심이를 보고 놀랐죠. 이도령은 순심에게 글을 보여주며 따라 써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민재야. 이게 무슨 일이다냐? 천한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다니. 너는 신분의 차이도 잊었느냐? 별 해괴한 일을 다 보는구나.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찬봉 부인이 아들 이도령과 순심이를 크게 나무랬습니다. 이제 이도령과 순심이는 글 공부를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이도령과 순심이는 몰래 헛간에서 글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순심이의 글솜씨가 쑥쑥 올라갔습니다. 한편 이민재 도령은 7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하더니 15살에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순심이는 자기 난군이 장원급제를 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순심아, 이거 먹어. 도련님, 이게 뭐예요? 장원급제했다고 잔치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그런데 네가 눈치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은 음식 이렇게 갖고 왔어. 도련님, 소인은 노비인데 이러시면 큰일 나옵니다. 순심아, 난 네가 좋아서 이러는 거야. 넌 내가 싫어? 싫어서가 아니라 민재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순심이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심이 역시 민재를 연모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지방관리 민재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주상 전하는 바로 민재를 궁궐로 불러 큰 관직을 주었습니다. 민재가 한양의 자리를 잡게 되자 이찬봉은 민재의 혼인을 재촉했습니다. 민재야, 조정으로 가기 전에 혼례를 올려야겠다. 김참판 댁에서 혼담이 왔는데 그댁 셋째 딸이 참하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그 낭자와 혼인을 하도록 해라. 예? 하지만 저는... 민재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순심이를 자신의 짝으로 생각해왔다고. 이찬봉 부부는 그 말을 듣고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매야? 순심이라고? 아니, 점찍을 처녀가 없어서 노비를 마음에 두었다니 네가 제정신이냐? 이런 식빵 어디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김참판 딸이랑 혼인해. 바른 생활 민재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김참판의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말했죠. 이찬봉은 노파심의 순심이를 민재와 떼어놓기로 했습니다. 순심이를 다른 여종과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천리씩이나 되는 머나먼 고을 현감땡 여종이랍니다. 순심은 물론 민재에게도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심이가 떠나는 날 아침 민재는 순심이를 찾아갔습니다. 순심아, 어쩔 수가 없구나.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날 이해해다오. 도련님은 양가집 교수와 결혼해야 맞아요. 도련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저는 행복해요. 아버님께서 말해주지 않아서 네가 어느 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만 어딜 가든지 잘 살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필요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순심이는 주역까지 공부해서 자연의 섭리, 앞일도 내다볼 줄 알았습니다. 만약 위기가 닥친다면 민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었다고 했죠. 앞으로 살면서 위급할 때마다 2개의 복주머니를 열어보셔요. 그리고 3번째 복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복주머니는 먼 훗날에 필요할 거예요.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그때 열어보세요. 민재는 신기하게 생각했고 선물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심이는 먼 길을 떠났고 둘은 이별을 했습니다. 순심이가 떠난 후 민재는 김참판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궁궐이 있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험했죠. 갑자기 산길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숲을 사이로 호랑이 꼬리가 보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인가. 순간 민재는 순심이가 준 복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복주머니에는 글자가 쓰여진 종이와 작은 붓싯돌 2개가 있었죠. 종이를 펼쳐보니 불화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똑똑한 민재는 금방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동물은 불을 무서워한다지. 붓싯돌로 불을 만들라는 게로군. 민재는 붓싯돌을 쳐서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호랑이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얼마 후 호랑이는 놀라서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순심이의 지혜 덕분에 민재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위기를 넘긴 신혼부부는 안전하게 한양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민재 나이가 40, 불혹이 되었네요. 아들과 딸을 두며 화목한 가정도 이뤘네요. 민재는 종삼품 벼슬에 올라 주상 전하의 뜻을 받들어 정무를 받습니다. 민재의 아버지 이찬봉의 환갑날이 다가왔네요. 민재는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자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강물이 보였습니다. 장마가 심해서 강물이 제법 불어났지만 민재와 머슴은 다리를 건너기로 했죠. 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홍수가 강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강물에 허우적거리던 민재와 머슴은 겨우 작은 땅에 몸을 실었죠. 하천의 범람을 막을 방법은 없었고 모든 곳이 위험했습니다. 나리, 물이 더 불어나서 금방 여기도 잠기겠습니다요. 큰일이구나. 이렇게 익사하는 건가? 민재는 순심이가 준 복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2번째 복주머니에도 종이가 있었고 지킬 숫자가 써 있었습니다. 지킬 숫자가 써있네. 그렇다면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뜻인가? 나으리, 저 위에서 통나무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통나무를 붙들고 매달려서 하류로 떠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요? 그러나 그 방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글자대로 기다리는 것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얼마나 기다렸을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류 쪽 다른 물길이 터지면서 강물이 그쪽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재가 있는 쪽 강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물이 한참 빠지고 난 다음 강기슭까지 땅이 이어졌습니다. 나으리, 땅이 드러났습니다요. 어서 건너시죠. 오, 살았다. 2 사람은 무사히 강기슭으로 건너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번에도 민재는 순심이의 지혜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후로 아무 탈 없이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민재 나이가 58세가 되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정대감이 갑자기 민재를 초청했습니다. 정대감을 만나기 전 민재는 순심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연락하면 보라고 했던 복주머니 말이죠. 민재는 마지막으로 남은 복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마지막 복주머니에도 종이가 있었죠.
종이에는 피할 피자가 써 있었습니다. 민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피할 피자가 써있네.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걸 피하라는 뜻인가? 민재는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날 정대감을 만나지 않았죠. 정대감 댁에는 사람을 보내 몸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재는 어느덧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 민재의 아내는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민재는 그 후로 더욱 외로움을 탔습니다. 어느덧 민재는 정승이 되었습니다. 조정을 발칵 뒤집은 영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동자는 정열입 대감이었습니다. 결국 반란의 중심에 있던 정열입은 자결하였고 선조는 정열입 반란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정열입 일당과 만난 모든 이들이 조사 대상이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어갔습니다. 반란에 연루된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 속에 민재 역시 포함되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뭐요? 영모를 꾀한 자들 중에 내 이름이 있었다고요? 앵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 민재는 영모에 휘말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아끼는 많은 대신들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반란을 꾸미던 그날 밤 민재는 정열입 대감을 만난 일이 없다고, 민재는 함께 영모를 꾸미지 않았다고 선조에게 말했습니다. 상소문을 다 읽은 선조는 민재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민재는 자기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준 순심이가 고마웠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순심이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순심이를 멀리 보냈던 민재의 부모님들도 돌아가셨고 순심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보부상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심이가 경상도의 현감댁 노비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민재는 서둘러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47년 만이군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침내 백발이 된 두 남녀가 다시 만났습니다. 순심이는 민재를 잊지 못하고 60평생을 홀로 살았네요. 이런 날이 올런지 순심이는 이미 알았을까요? 도련님,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대가 준 복주머니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어. 고맙소 순심이. 민재는 현감에게 은자를 지불하고 순심의 노비 신분을 벗겨주었습니다. 이제 민재는 남은 여생을 순심과 함께 하리라 마음먹었죠. 우선 민재는 선조에게 사표를 썼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재는 자녀들에게도 따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남은 여생을 산속에서 살겠다며 찾지 말라고. 두 사람은 어릴 때 지었던 모래집보다 이쁜 집을 산속에 짓고 살았습니다. 60에 만난 신혼생활, 재미가 쏠쏠했고 민재와 순심은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한편 민재의 사직서를 받은 선조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승대감 민재가 없으니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았죠. 선조는 사람을 보내 민재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사대부와 노비가 부부가 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선조는 순심이를 노비에서 정경부인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순심이는 정승대감 민재의 정실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조는 민재를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순심이를 설득해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의 자녀들은 민재로부터 복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순심에게 감사하면서 어머니로 받들고 효도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민재와 순심이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